쾅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한미 간의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번 언급한 트럼프의 거래 기술이라는 책이 어떤 책이며 또 이 책이 지금까지 세계 경제, 정치, 문화 이런 데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또 외교에 관련해서 특별히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거래 기술이고요. 1987년 11월에 출간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하고 토니 슈와츠라는 이제 그 공동 저자로 되어 있는데 회고록 플러스 비즈니스 조언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도 했고 이게 13주 연속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는 이제 높은 목표를 잡고 강하게 밀어붙여라. 그다음에 진실된 과정. 이제 이 트루플 하이퍼볼이라 해가지고 이제 아주 유명한 말이죠. 절박해 보이지 마라. 지렛대를 확보하라. 언론은 최고의 마케팅 수단이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의 어떤 질적인 어떤 그 가치보다는 이 책을 쓴 이후에 대통령을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의 마인드가 협상 마인드가 어떤 건지 이런 걸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이 책을 여러 번 언급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거래 기술을 여러 번 읽었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접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책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텐데 바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빠른 시간에 읽고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원칙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Aim high and push hard. 큰 목표를 가지고 강한 압박을 하라. 그 다음에 트루플 하이퍼볼. 과장이지만 효과적인 홍보를 해라. 그 다음에 레버리지. 상대보다 덜 절박해 보이기. 그 다음에 any publicity is good publicity. 언론 노출 극대화. 그 다음에 wear them down. 이래가지고 지구력성.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직과 이제 연결해서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책에서 밝힌 원칙을 외교 경제 정책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책 행동 패턴을 보면 큰 목표를 가져라에 가장 그 목표를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북핵 CVID 그다음에 나프타 폐기 위협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고 또 항상 그 협의가 끝나면 엄청난 과장된 홍보를 하죠. 그래서 역사상 최고의 합의라는 둥 또 아니면 또 배수진을 치기 위해서는 협상 결렬을 전략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3시간 전에 자기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나라하고 한국 같은 나라하고 불안정한 나라하고는 협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놓고는 3시간 내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또 자기가 잘못 알았다는 둥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또 그 협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전에 이제 젤렌스키 때도 보면 알지만 언론 기자를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비판도 이제 하도록 해서 또 자기를 이렇게 업시키는 이런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진행 과정을 보면 그때 이제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북한 그 비핵화 원칙하고 이제 합의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19년도에 하노이 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영변 폐기, 제재 해제 그러면서 이제 협상이 결렬된 것이죠. 당시 이제 후일담에 의하면 트럼프는 원래부터 그 협상을 합의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쳇말로 우리가 너희를 많이 알고 있다는 압박과 또 겁을 주기 위한 그 협력 회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 기술에 나오는 원칙을 뭘 반영했냐 보면 큰 목표를 설정했다.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걸 이제 내걸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완전한 비핵화는 어려운 얘기고 또 배수진 전략도 썼습니다. 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노딜해도 괜찮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상대방을 좀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홍보도 과장해서 많이 하니까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긴장 완화라든가 이제 역사적인 정상회담이었다.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성과가 전혀 없는 그런 회담이었죠. 북한 입장에서도 굉장히 황당한 입장이었고 북한에 돌아가서 이 협상을 준비했던 실무자들을 모두 숙청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김정은이도 화가 많이 났던 그런 회담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신나프타 협상입니다. 이게 이제 나프타를 폐기한다고 위협을 해가지고 이 나프타라는 게 이제 노스 아메리카 FTA거든요. 근데 이거를 멕시코하고 캐나다를 재협상에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 타결했고 2020년에 발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성과를 보면요. 미국 자동차 농업 산업을 보호하고 캐나다 유제품 시장을 개방하도록 했고 또 지적 재산권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지렛대를 이용한 레버리지라고 하죠. 탈퇴하겠다는 강조를 보인 겁니다. 우리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하고 멕시코를 압박해서 결국 원하는 답을 이뤄낸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이제 굉장히 합의를 안 하고 질질 끌었는데 상당한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캐나다도 결국 굴복해서 신나프타 협상에 이제 참여하게 된 겁니다. CVID의 비핵화 요구를 한 게 이제 높은 목표 설정을 할 수 있겠고, 신나프타에서는 나프타 폐기 위협을 했고, 하노이 결렬을 노딜로 이제 했고, 협상 결렬을 또 위협을 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시작할 때는 역사상 최고의 합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나프타가 합의된다면은 미국이 승리했다고 홍보했습니다. 이럴 때는 북한의 그 당시 이제 엄청난 제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절박함을 이용한 것이고,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데는 미국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데라서 의존을 만약에 협상을 깬다 그러면 두 나라 다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트럼프가 이 부분을 협박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협상하다가 협상이 잘 안 되면 뭐 자리를 떠서 돌아가 버리거나 아니면 뭐 연락을 끊어버리거나 이런 전략을 자주 씁니다. 캐나다도 한번 당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신나프타 협상에 합의하게 된 것입니다. 공동 저자였던 스와츠가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실제 지필은 이제 지가 했다. 스와츠가 했다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자기가 거의 뭐 모든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뭐 진실은 두 사람만이 알겠죠. 네. 어쨌든 이 책이 이제 나오면서 관련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간 직전에 홍보를 했는데 워싱턴의 그 비난 전면 광고, 그다음에 뉴 햄프셔 연설 등을 통해서 책 판매를 급상승시켰고요. 그러나 이제 토니 스와스가 이제 나중에 회한을 했죠. 만약에 책 제목을 다시 붙인다. 소시오패스라고 붙일 것이다. 소시오패스는 요새 그 우리가 말하는 사이코하고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트럼프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7년에 이제 낸시 로드먼이 이제 북한을 방문할 때도 김정은에게 이 책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비판도 많이 받죠. 이 책이 때로 시행을 해서 거래의 상당수가 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책은 자기의 이미지 마케팅용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 기술은 이제 그 트럼프 정치 스타일의 그 어떤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외교 협상에서 이제 단기 이벤트 효과는 있었지만 성과는 제한적이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경제 무역 협상에서는 강수나 뭐 배수진 전략이 실제 성과로 이어진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협상법을 세 가지로 나눈다면 쇼맨십, 압박, 마케팅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비즈니스 철학에서를 가지고 이제 정치 무대를 확장시킨다는 거하고 외교에서는 이제 과장이나 배수진 전략이 이제 한계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이 혼자만의 전략으로 이 국가 간의 어떤 그 협의가 그렇게 쉽게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전략만으로 한다는 것은 늘 어떤 한계에 봉착하게 돼 있죠. 그렇지만 무역 협상이나 뭐 이런 데서는 강수를 쓰고 또 지렛대도 확보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고 이런 트럼프의 쇼맨십 압박 마케팅이 굉장히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 유럽, 뭐 일본, 오늘 우리 한국까지 포함해서 뭐 별로 트럼프에게 얻은 것도 없이 어떻게 보면 내주기만 하는 그런 결론을 낸 사실에 대해서 트럼프한테 혼나지 않고 그나마 대접받은 걸 행복해해야 되는 거 보면 트럼프는 역시 대단한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